월요일엔 롯데요. 오늘은 저희가 휴가 중인 관계로 녹화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녹음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도 제 예상대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NC하고 1승 2패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2승 1패를 거뒀고, 키움과 반대로 완전히 롯데가 나락에 빠져서 1승도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꾸역꾸역 2승 1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그 매력적인 야구가 발휘되었던 4경기가, 6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NC와의 경기는 당연히 좀 박세웅 선수, 사실 이번 6연전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박세웅 선수죠. NC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1, 2, 3회까지는 서로 잘 치고받으면서 0대0으로 가고 있다가 롯데가 점수를 내기 시작했고, 박세웅 선수가 승을 가졌으면 했는데 승까지 가지는 못했죠. 그래도 결국 롯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니구나. 첫 번째 경기에서 박세웅이 승리 투수가 되었죠. 오래간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9승. 박세웅 투수는 좀 후반기에 들어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쪽 코스를 공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박세웅 선수의 특유의 방식이 투수 스트라이크에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고 헛스윙을 유도한다든지 범타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미 다 들통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세웅 투수가 후반기부터 상단의 스트라이크 존을 이용하면서 갑자기 좋은 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NC와 키움이라는 그 두 팀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키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교 야구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초고교급 야구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에서의 잘 던진 건 일단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NC전은 잘 던졌다. 살아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기아, 한화와의 경기에서 과연 박세웅이 어떻게 던져주느냐, 이건 롯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는 6대4로 롯데다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제가 제일 원하는 승리입니다. 2점차, 3점차 승리를 거두는 것. 마지막에 김원중이 멋지게 마무리해 줬고요. 그 다음 경기는 롯데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져서는 안 되는 경기를 졌다고 해야 할까요? 간부아가 굉장히 잘 던졌어요. 역시 NC에게도 잘 던졌는데 결국에는 NC가 잘 준비해온 게 직구만 노려 때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직구 들어오면 다 때려. 이게 그냥 통한 경기였어요. 막말로 아니면 또 경기 운영을 하지 않는데, 반대로 말하면 간부아라는 투수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직구만 노려친다. 직구 타이밍에 슬라이더가 떨어져도 어찌됐건 맞출 수 있으니까 다른 배당은 다 버렸고 직구 슬라이더만 노리고 때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되게 쉽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C가 그렇게 승리를 거뒀죠. 네, 이날 NC는 폭발적이었어요. 6회 4점 내면서 간부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사실 보여줬단 말이죠. 파해법을 알려준 거죠. 앞으로 간부아는 이게 직구만 노리고 들어오는 팀과 어떻게 붙어야 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직구만 노리고 들어오는 팀한테 직구 슬라이더로 승부하는 거죠. 어차피 구위는 자신 있으니까 오히려 빠른 승부로 더 공개수를 늘리지 않고 좋은 투구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신 하이존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낮은 존보다 하이존. 네, 하이존으로 플라이볼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다음 경기부터 간부하는 오히려 더 좋은 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구수를 줄일 거니까요. 궁금합니다. 기아와 또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그때 간부하는 하이 패스트볼을 많이 쓸 거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9대4로 졌어요. 이건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만한 경기였고 간부아가 공략 당한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졌으니까 지는 경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롯데가 오래간만에 대폭발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셧다운 시켜버렸죠. 2회 5점, 3회 4점 내면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시 홈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날 손흥민의 말로 홈런이 나왔죠. 그냥 그래서 경기는 끝난 거예요. 만약 이 말로 홈런이 아니었다면 생각해 보시면 그냥 5점 내고 또 0점 쭉 가다가 밀려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찌질지 모를 경기였을 겁니다. 야구에서 중요한 홈런. 롯데가 홈런을 굉장히 잘 쳐줬다. 홈런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NC와의 경기는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2승을 거뒀어요. 첫 경기가 아슬아슬했는데 어찌됐건 이겼으니까.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그리고 데이비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리 운이 좋은 투수도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비슨은 승리 운이 좋아요. 그리고 3점 7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뭐 욕심이 많습니까? 데이비슨 정도면 충분하다.
그 금요일 경기는 이제 이민석이 나와서 알칸타라와 승부를 벌였는데, 알칸타라가 정말 잘 던지느냐,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는 저는 오랜만에 롯데 약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점이 뭐냐, 거리가 너무 멀어요. 부산에서 매단전을 하다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온 첫 번째 경기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경기였으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무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롯데가 무득점을 했거든요. 타격도, 그리고 또 운이 좀 나빴던 게, 제가 볼 때 몇 개 잘 맞은 타구가 전부 다 야수 정면으로 갔어요. 예, 이날 경기는 뭐 어떤 미친놈이 나와도 이길 수 없는 경기였죠. 0대2로 졌으니까요. 롯데 타격상 0대2로 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알칸타라가 잘 던졌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몇 번의 타구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롯데가 좀 꼬여서 다음 경기도 계속 점수를 못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토요일 경기도 롯데가 겨우 3대2로 이기긴 했죠. 근데 이 경기는 롯데 팬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9회 1, 2, 3, 4, 5, 6, 7, 8까지 지고 있다가 9회 한 해를 이기면서 승리했으니까요. 이게 보통 롯데의 패배 패턴인데, 키움이 약팀이라는 걸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이 2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2대1에서 3대2로 역전패당했죠. 이날 마지막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성엽을 계속 쓰기 위해서 전준우를 뺐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경기를 끝으로 나성엽은 2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전방송에서도 말했잖아요. 이번 6연전은 나성엽을 쓰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김태형 감독이 제 방송을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6연전에는 나성엽을 계속 선발로 될 수 있으면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준우 선수를 쉬게 했던 거죠. 그 덕분에 나성엽도 안타를 치고는 했지만, 제가 봐도 나성엽은 2군을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김태형도 마지막까지 확인했던 것 같고, 김태형 감독은 바로 2군으로 보냈습니다. 이 경기의 마지막은 놓친 애들이 다 했죠. 김민성, 전준우. 짬밥이 있는 선수들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진짜 이 두 경기 내내 못 치다가 이 경기는 9회에 어떻게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제 롯데다운 경기였죠. 9대3 승리. 또 한 번 박세웅이 호투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롯데 팬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경기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점수 차이 너무 크게 나면 재미가 없어서 안 보지만, 진짜 팬들이 좋아하는 경기죠.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1, 2, 3에 3점, 3점, 3점을 뽑아서 9점을 낸 다음에, 물론 그 뒤로는 한 점도 못 냈습니다. 키움이 약체라는 게, 다른 만약에 좋은 팀이잖아요. 그럼 9대 11, 9대 10으로 졌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롯데는 한 점도 못 냈거든요. 따라올 생각이 키움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박세웅 투수가 잘 짓눌러줬죠.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2점, 1점 내긴 했지만, 그 분위기에서도 사실 키움은 역전을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꽤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6점, 7점 정도를 땄어야 돼요. 그걸 못 낸 거죠. 강팀을 만났을 때 롯데가 또 3점, 3점, 3점 되고 이따위로 야구하면 집니다. 강팀들은 그 틈을 파고들거든요. 키움이 약체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고, 역시 키움은 제가 보는 관점은 성성문 빼면 초고격급 타자 수준이에요. 제주만 성성문 그 정도가 프로지, 나머지는 초고격급 선수들입니다. 키움은 그냥 이번 시즌 포기했고, 초고격급 선수를 프로에서 뛸 수 있게 만들어서 내년에 괜찮은 선수 FA 하나 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인가 보네요. 키움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 주는 그렇게 잘 마무리됐어요. 4승 1패 플러스 2, 그 정도면 아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의 경기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하필이면 기아와 한화. 일단 기아는 롯데의 홈구장에서 열리고 간보아부터 나옵니다. 기아는 내일 미리 보는 이렇게 플레이오프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기아가 올라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일과 간보아는 조합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선수 다 호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도 간보아에 차라리 빠른 볼을 노리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간보아가 빨리빨리 이닝을 먹을 거고, 내일은 또 맞춰잡는 투구 스타일은 아니에요. 삼진 위주의 투수라, 그래서 둘의 조화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는 아마 롯데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아의 장점인 타격전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굉장히 적은 점수가 날 것 같다. 한 3대1, 이 정도 느낌으로, 4대2, 이 정도 느낌으로 2점 차로 롯데가 이길 것 같습니다. 수요일 경기 기아 롯데, 목요일 경기 기아 롯데. 롯데는 기아에게 2승 1패를 예상합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쯤에서 이제 기아한테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다. 기아가 살아나긴 살아날 거예요. 좋은 선수들이 다 김동현까지 복귀하니까. 근데 5일 경기는 질 것 같고,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폭발할 텐데 그게 두 경기째 폭발하면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첫 경기 잡고 두 번째 경기도 아슬아슬하게 좀,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약간의 타격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 경기에서는 기아가 이길 것 같다 해서 2승 1패 예상하고요. 금요일날은 한화가 아니라 SSG입니다. SSG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이 세 경기에서 일단 1승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2승 1패, SSG와 1승 2패 정도 하면 괜찮다. 네, SSG 기세가 좋기 때문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세웅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SSG를 만약에 박세웅 선수로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SSG가 이번에 제일 껄끄러운 팀이 될 것 같다. 근데 운 좋게 롯데가 2승 1패를 한다면 SSG를 멀리 밀어낼 수 있죠. 그 점에서 롯데가 좀 SSG 경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6연전은 기아와 SSG, 아마도 제 생각엔 3승 3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이제 어느 정도 9분 응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무시무시한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한화하고는 굳이 서로 전력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적당하게 뭐 1승 2패씩 하면 되겠죠. 아무튼 어찌됐건 다음 주 제가 보는 관점은 SSG와는 1승 2패, 기아와는 2승 1패. 그래서 3승 3패가 될 것 같다. 롯데는 이제 뭐 막 스윕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9월까지 롯데 야구에서 재밌게 볼 지점은 윤동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윤동희가 살아나야 되고 홈런도 더 쳐야 되고 조금 더 강력하게 살아나 준다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2, 3주 뒤에 나승엽이 돌아올 텐데 나승엽이 조금 더 잘해준다면 롯데는 이제 좀 흠잡을 게 없는 팀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SSG와 기아 경기는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보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